왜 가족이 여유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삶을 사셨어요. 탕 씨는 한숨을 쉬며 마이 옆에 앉아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궁금한 게 많다는 거 알아. 사실 아빠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어. 엄마도 아빠의 결정을 이해하고 동의했어. 아빠는 네가 부유함의 그늘에서 사는 걸 원하지 않았어. 돈 때문에 압박감을 느끼거나 지배당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 아빠는 네가 가족의 재산이나 명성만으로 정의되지 않는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랐어. 마이는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눈물이 쏟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의 경멸에 대해 항상 걱정하는 동안 아버지가 자신을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웠고 이전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탕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에게 우리 가족이 여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면 많은 사람이 너를 네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가족이 부유하기 때문에 너를 판단할 거야. 아빠는 네가 그런 차별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물질이나 다른 사람의 자존심으로 정의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 너는 네 발로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해. 겉모습이 아니야. 마이는 눈을 떴고 감정에 젖어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도감이 서서히 그녀의 마음속에 퍼졌습니다. 마이는 이전의 모든 걱정, 아버지가 환경미화원이라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모두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친구들의 험담이나 경멸에 대한 책임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부정적인 감정을 겪게 한 것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란 씨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지난 몇 년 동안 부모님은 너에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너에게서 배우고 싶었어. 우리가 이 검소한 삶을 선택한 것은 호화롭게 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족이 항상 가깝고 유대감을 유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야.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부모님이 가르쳐주신 교훈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학교와 회사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후 탕씨는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집에서 만남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처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가르치고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에 가족들이 탕씨의 집으로 초대되었습니다. 그들은 탕씨의 검소한 이미지와는 달리 넓고 웅장한 집에 들어서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가 멀거나 차갑지 않고 매우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이는 부모님 옆에 서 있었고 처음으로 자신의 집에서 자신감이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과 그들의 부모를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지만 마이는 매우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아 탕씨가 입을 열었고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매우 깊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여기에 초대한 것은 책임을 묻거나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일어난 일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고 그의 눈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훑었습니다. 저는 딸이 사람의 가치가 물질이나 명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검소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그 검소함이 제 가족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딸은 사람들이 모든 일, 크든 작든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경멸을 받았습니다. 한 어머니가 망설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도 잘못을 깨닫고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탕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과는 시작일 뿐이지만 변화를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자녀를 포함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사회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원봉사를 하고 우리보다 불우한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는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도 노동과 삶의 진정한 가치를 존중하는 법을 배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제안은 모두를 놀라게 했지만 감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해했던 아이들도 탕 씨의 부드럽지만 단호한 태도에 점차 설득되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탕 씨는 마이의 가족과 함께 자원봉사단을 이끌고 어려운 지역을 방문하여 청소하고 선물을 나누고 지원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마이를 괴롭혔던 부모들과 아이들은 모든 일의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의 노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각 빗자루, 각 쓰레기 봉투는 열심히 일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것의 의미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직업이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이를 괴롭혔던 아이들도 그 결과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공익노동을 경험한 후 자녀 교육에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자신이 겪은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이들이 경멸했던 환경미화원이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들은 마이가 학교 운동장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더 이상 그녀를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 중 한 명인 란이 망설이며 다가왔습니다. 마이, 나는 너와 내 아버지께 사과하고 싶어. 내가 너와 내 아버지를 비웃은 건 잘못이었어.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네가 이해했다면 모든 일은 이미 지나갔어. 라는 고개를 끄덕인 다음 다른 친구들을 불러 마이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했지만 마이가 겪은 고통을 보상하고 싶었습니다. 마이는 원한을 품지 않았고 용서가 자신을 해방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탕 씨와 란 씨를 감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님, 모든 것이 바뀐 것 같아요. 학교 친구들은 더 이상 저를 놀리지 않고 심지어 사과도 했어요. 왜 아버지는 제가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어요? 탕 씨는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은 자부심과 부드러움으로 빛났습니다. 마이, 아빠는 사람의 가치가 돈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네가 알기를 바랐어. 너는 부유하든 가난하든 우리 모두 친절하게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노력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해. 만약 아빠가 너를 부유함 속에서 자라게 했다면 너는 노동과 나눔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 네가 겪은 검소한 삶은 아빠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야. 란 씨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지난 몇 년 동안 부모님은 너에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너에게서 배우고 싶었어. 우리가 이 검소한 삶을 선택한 것은 호화롭게 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족이 항상 가깝고 유대감을 유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야. 마이는 멍하니 부모님의 큰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부모님이 가르쳐주신 교훈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탕 씨가 공익노동 처벌을 내린 후 이 소식은 회사 내부와 이웃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처음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탕 씨가 딸을 보호하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존중과 친절에 대한 더 큰 교훈을 가르치고 싶었다는 것을 서서히 이해했습니다. 마이를 괴롭힌 아이가 있는 세 가족은 매주 주말에 마지못해 공익노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노동자 유니폼을 입고 거리 청소, 쓰레기 수거, 공공장소 봉사와 같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럽고 불편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도 친구들이 자신의 부모가 이전에 경멸했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놀릴까봐 감히 밖에 나가 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날이 갈수록 서서히 변했습니다. 각 빗자루, 각 쓰레기 봉투는 열심히 일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것의 의미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직업이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이를 괴롭혔던 아이들도 그 결과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공익노동을 경험한 후 자녀 교육에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자신이 겪은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이들이 경멸했던 환경미화원이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들은 마이가 학교 운동장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더 이상 그녀를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 중 한 명이라니 망설이며 다가왔습니다. 마이, 나는 너와 네 아버지께 사과하고 싶어. 내가 너와 내 아버지를 비웃은 건 잘못이었어.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 마이는 놀랐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네가 이해했다면 모든 일은 이미 지나갔어. 라는 고개를 끄덕인 다음 다른 친구들을 불러 마이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했지만 마이가 겪은 고통을 보상하고 싶었습니다. 마이는 원한을 품지 않았고 용서가 자신을 해방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이는 부모님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부모님, 모든 것이 바뀐 것 같아요. 학교 친구들은 더 이상 저를 놀리지 않고 심지어 사과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아버지는 그런 삶을 선택하셨어요? 왜 아버지는 제가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어요? 그녀는 조용히 공부했고 언젠가 모든 일이 지나가면 굳건히 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음속에 억울함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마이는 이러한 도전과 어려움이 그녀가 내면의 강인함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의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을 때 마이의 아버지 탕 씨는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이상하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고 마이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는 딸에게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이는 집에 돌아와 자주 침묵했고 식사량도 줄었으며 눈빛도 멍하고 공허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이는 아버지의 걱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탕 씨는 힘든 일과 가족의 생계 걱정으로 딸의 기분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는 평소처럼 거리를 지나가다가 버스를 기다리는 듯한 마이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멈춰 섰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결코 보고 싶지 않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이는 쓰레기차 옆에 서 있었고 그녀 주위에는 란, 하, 뒤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탕씨는 그들의 말을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그 아이들이 마이를 조롱하고 비웃고 쓰레기통에 밀어넣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마이는 쓰레기 더미에 넘어졌고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탕씨는 그 광경을 보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들이 그의 딸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대할 수 있는지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의 딸은 착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항상 꿋꿋이 일어서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의 직업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마이의 아버지는 그 아이들이 육체 노동의 가치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경미화원일 뿐만 아니라 땀과 노력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가난하더라도 자존감을 갖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마이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이는 그의 직업 때문에 잔인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 불공평함은 그가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마이가 일어서서 계속 걸어갔을 때 탕씨는 딸이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마이가 친구들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고 그녀의 눈은 상처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이는 아무 말 없이 계속 걸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무력감과 고통이 탕씨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탕씨는 무언가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딸이 더 이상 이런 고통을 겪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아이들에게 직업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인간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는 마이가 더 이상 모욕과 굴욕을 겪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탕씨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은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것만 이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노동을 경멸할 만한 것으로 생각하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마이가 학교에 갔을 때 탕씨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 아이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이가 더 이상 고통받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딸이 더 이상 모욕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감정은 그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탕씨는 마이를 보호하고 그 친구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그의 감정은 딸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고통뿐만 아니라 마이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도 그의 딸을 경멸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마이는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주말, 학교는 유명 기업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마이는 자신이 참석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선생님의 공지를 보고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성공 사례에 대해 듣기 위해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마이가 강당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조명이 켜졌고 모두가 발표자에게 집중했습니다. 발표자는 낯이 익었지만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소개를 시작했을 때 마이는 응우옌 반탕이라는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건설업계에서 강력한 회사를 세웠지만 가족 문제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는 모든 것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탕씨가 강당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에 똑바로 서서 자신감 넘치는 탕씨는 마이가 항상 친구들에게서 들었던 환경미화원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연단에 서서 자신의 회사에 대해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작은 일, 가장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하여 오늘날 우리가 이룬 성과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어떤 일이든 가치가 있고 모든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말은 강한 화건과 같았습니다. 워크숍에 참석한 기업가들 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과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경멸했던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마이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아버지에 대해 아는 전부는 매일 열심히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워크숍에서 그는 무대에 서서 자신의 삶과 경력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이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랑스러웠지만 이전에는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슬프고 부끄러웠던 때를 생각하면 부끄러웠습니다. 탕씨는 힘든 시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던 시절, 그리고 그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마음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마이는 아버지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들었고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자랑스러웠지만 이전에는 아버지가 겪은 희생을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마이의 친구들, 특히 란과 하는 아래에 앉아 탕씨의 연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가 마이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 무리는 여전히 탕씨의 뒤에서 속삭이고 웃고 있었고 이 사람이 성공한 사업가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소개가 끝난 후 탕씨는 학생들을 초대하여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이는 뒷줄에 조용히 앉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자신에 대한 나쁜 말을 다시 듣게 될까봐 감히 앞으로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탕씨는 마이를 보았고 그의 눈이 스쳐 지나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이, 이리 와서 아빠랑 얘기 좀 할래. 탕씨가 큰 소리로 불렀고 그의 목소리가 조용한 강당에 분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는 일어서는 수밖에 없었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연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란과 하를 포함하여 수천 개의 눈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아버지 옆에 서자 탕씨는 그녀의 손을 잡고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딸 마이입니다. 아이는 우리 직업을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저는 항상 아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이는 공부를 잘했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항상 꿋꿋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이 마이에게 쏠렸습니다. 란과 하는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초 후 그들이 탕씨가 누구인지 깨달았을 때 그들의 표정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었고 자신들이 조롱하고 경멸했던 사람이 부유하고 성공한 사업가라는 것을 알고 약간 당황했습니다. 탕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소중합니다. 저는 제 직업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교훈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단지 그들의 직업 때문에 누군가를 경멸하지 마십시오. 강당은 잠시 침묵에 잠겼고 그 후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란과 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듀이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눈에 띄는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탕씨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고 성공을 선언한 후 마이뿐만 아니라 그녀의 친구들, 특히 란하, 듀이도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세 아이는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았고 눈에 띄는 당황함을 감추려고 애썼습니다. 특히 란과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놀리고 경멸했던 사람이 부유한 사업가이자 마이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후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탕씨는 단순히 신원을 공개하여 모든 것을 명확히 하는데 그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아이들에게 인간을 존중하고 직업이나 가정 환경에 따라 다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깊은 교훈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이 끝난 후 탕씨는 마이의 친구들과 직접 대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워크숍이 끝난 후 마이는 마치 세상이 눈앞에서 바뀌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업가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마이는 항상 그가 검소하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청소하고 열심히 일하는 근면한 환경 미화원이었습니다. 마이는 그가 방금 밝힌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조용해졌습니다. 마이는 식탁에 조용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부모님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자랑스러움과 혼란스러움을 동시에 느꼈지만 마이는 여전히 자신과 부모님 사이에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딸이 침묵하는 것을 보고 탕씨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마이, 아빠 말 좀 들어줄래? 오늘 이 너에게 힘든 날이었다는 거 알아. 아빠가 사업가라는 걸 알고 꽤 놀랐지. 그렇지? 마이는 식탁을 내려다 보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네, 정말 몰랐어요. 왜 이 사실을 그렇게 오랫동안 숨기셨어요? 왜 그렇게 가난한 척 하셨어요? 탕씨는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은 자부심과 부드러움으로 빛났습니다. 아빠는 사람의 가치가 돈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네가 알기를 바랐어. 너는 부유하든 가난하든 우리 모두 친절하게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노력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해. 겪은 검소한 삶은 아빠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란씨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부모님은 너에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너에게서 배우고 싶었어. 우리가 이 검소한 삶을 선택한 것은 호화롭게 살 능력이 없어서 아니라 가족이 항상 가깝고 유대감을 유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부모님이 가르쳐주신 교훈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탕씨가 공익노동처벌을 내린 후 이 소식은 회사 내부와 이웃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처음에 놀랐습니다. 부유한 사업가가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탕씨가 딸을 보호하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존중과 친절에 대한 더 큰 교훈을 가르치고 싶었다는 것을 서서히 이해했습니다. 마이를 괴롭힌 아이가 있는 세 가족은 매주 주말에 마지못해 공익노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노동자 유니폼을 입고 거리 청소, 쓰레기 수거, 공공장소 봉사와 같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럽고 불편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도 친구들이 자신의 부모가 이전에 경멸했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놀릴까봐 감히 밖에 나가 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날이 갈수록 서서히 변했습니다. 각 빗자루, 각 쓰레기 봉투는 열심히 일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것의 의미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직업이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이를 괴롭혔던 아이들도 그 결과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공익노동을 경험한 후 자녀 교육에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자신이 겪은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이들이 경멸했던 환경미화원이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들은 마이가 학교 운동장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더 이상 그녀를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 중 한 명인 란이 망설이며 다가왔습니다. 마이, 나는 너와 네 아버지께 사과하고 싶어. 내가 너와 내 아버지를 비웃은 건 잘못이었어.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네가 이해했다면 모든 일은 이미 지나갔어. 라는 고개를 끄덕인 다음 다른 친구들을 불러 마이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했지만 마이가 겪은 고통을 보상하고 싶었습니다. 마이는 원한을 품지 않았고 용서가 자신을 해방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탕씨의 집에서 열린 만남은 가족 간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경멸이나 거리는 없었고 대신 존중과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한때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했던 마이는 이제 더 강하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지나간 어려움 덕분에 가족, 인내, 관용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탕씨와 란씨도 마이가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 것을 보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마이가 노동의 가치를 배우면서도 가족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검소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더 이상 가게를 숨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탕씨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람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심오한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지위나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그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미 있는 것들로부터 배울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게다가 가족과 올바른 교육은 항상 모든 사람이 성장하고 친절하고 관대하며 삶의 단순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데 도움이 되는 토대입니다.